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경선 연기와 또 앞으로 이제 당 경선 관리 어떻게 해 나갈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중요한 또 임무를 맡으셨어요. 예, 당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자, 예, 중요한 직책을 네, 맡아야 박정호 오마이뉴스에 꼭 출연을 할 것 같아서 그러셨군요. 석연치 않은 네, 이유로 네, 출연이 중단이 돼서 매우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게 네, 제 갈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선관위원장도 맡겨 저 계시고, 박 기자님만 이런 매스컴 저런 매스컴 네, 방송에 이렇게 나오시고 네. 이렇게 스타로 뜨시면 되겠습니까? 같이 떠야지. 의원님도 요즘에 언론에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볼게. 이번에 당 경선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네네. 됐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게 좀 상황이 안 좋게 됐고, 네, 그래서 사회적 두기 등 그런 방역 조치가 4단계로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또는 음, 국민적 그런 에너지를 방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발맞추기 위해서 응급적인 또는 그런 음, 비상적인 조치 차원에서 네, 경선 일정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음. 각 후보들이 사실은 다 동의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체로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고 또 양해하시고 네, 그래 뭐 이렇게 결정하니까 별 말씀은 없으신데요. 음, 이르는 과정은 하여튼 뭐 복잡하고 네.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초반 4주 뭐 후반 5주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5주 연기가 된 셈이에요. 그 예, 10월에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네. 이게 지역 수련회 경선은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예, 빠지거나 예, 그렇습니다. 지역 순회 일정 때문에 사실은 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게 된 건데요. 네, 지역 순회를 각각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네, 대구, 경북 뭐 이런 식으로 각 돌면 그 지역의 대의원들이 현장에 계셔야 되거든요. 현장 투표도 또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시니까 방역에 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경선 일정을 연기한 거니까 네, 일단 4, 5주를 연기한 거니까 그 사이에 음, 코로나 상황이 좀 잘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네, 기대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음. 예비 경선 당시를 좀 보면 그때 뭐 국민 면접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 기대를 하고 뭐 그런 만큼 결과는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네네. 경선에서는 좀 어떤 프로그램, 그것도 어떤 일정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당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들께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음,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국가 지도자로서의 대통령감을 네, 선정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어쩌면 후보자 본인들은 좀 성가 싫고 또 네, 심지어는 혹독할 수 있지만 그 검증 과정의 터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음, 그거를 철저히 하고 또 그 후보들의 식견과 경륜이 잘 드러나서 네,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그러한 후보들의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TV 토론 특히 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대면이 쉽지 않는 상황이면 네. 미디어를 통한 방송 토론을 하는 것이 제일 음,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지난번 국민 면접관 같은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좀 자주 해서 국민들께서 후보들의 경륜과 식견을 쉽게 파악하고 또 그분도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그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름의 그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은 뭐 네. 방송사와의 협의가 남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구상은 지금 기획을 지금 진행 중이기 진행 때문에 중이다. 네.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거 늘려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서 속속들이 후보들을 알게 되고 네. 또 믿음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검증의 터널 네. 또는 그 경선 과정의 터널은 어쩌면 후보들은 아마 굉장히 좀 혹독하다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적 시선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를 좀 많이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경선이다 보니까 예비 경선보다는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방도 여러 차례 계속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의 모습을 좀 보면 네거티브가 아니냐 아니면은 뭐 이거는 너무 센 공격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 싸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정도로 또 후보들도 그렇고 후보 측 캠프도 그렇고 캠프 인사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도 그렇고 과열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께서 너무 점잖아가지고 예. 상호 공방을 좀 덜 하는 것 같다. 좀 덜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치열하게 좀 지나쳐서 이제 상호 비방전까지 나가지고 금도를 넘어선 언동이나 또 지지자들의 행태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비방은 뭐 감내할 거는 감내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통해서 후보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다든가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의 단합을 크게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언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답지 않은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선관위에서는 그 금도를 벗어난 여러 가지 상호 비방이라든가 또는 허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조사해서 경위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경고를 하신 그런 셈인데 이게 본경선 내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 그럼 당 선관위 차원에서 뭐 조치가 있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선관위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그 일탈이나 금도를 벗어난 비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단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할 것이고요. 또 각 후보 캠프도 말씀을 잘 드려서 이 선관위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협조로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각 후보는 물론이고 후보 캠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더불어민주당답게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되 그러나 금도를 벗어나는 그런 행태는 자제할 것이다 라는 아주 신사적으로 나이스하게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런 저력과 역량을 가졌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이제 경선 끝난 다음에 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권 후보와 맞붙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감정 싸움이 격해져 가지고 본선에서 난 이 후보는 못 찍겠다, 이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당 선관위에서 노력하겠다. 각 후보나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도 그런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선관위도 그렇게 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안내도 잘하고
또 괜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 절차적 과정도 잘 지키고 의견도 잘 수렴하고 네. 또 만약에 좀 행태가 지나치다 이럴 경우에는 엄중하게 그 요구도 하고 제지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안이니까 좀 여쭤보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이게 뭐 정체거나 아니면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추이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런 현 상황 좀 예상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풍선이 팽팽하게 됐다가 네. 그냥 두면 바람이 빠지는 격이다. 말하자면 저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대통령이나 또는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예. 그런 로 인한 반사적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얻은 것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뭐 정치적 경륜을 보여줬다든가 어떤 비전을 보여줘서 스스로 얻어진 지지 기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또는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팽팽했던 그 풍선이 바람 빠지는 격이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개심, 반대, 아주 극도의 반감 이런 것만 불러일으켰지 네. 사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철학이라든가 또는 국정 목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민낯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더 바람이 빠질 것이다. 네. 최근에 뭐 대구, 광주,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좀 허우적거린다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좌충우돌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표 얻으려고만 급급한 인상이 잡히고 뭐 120시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갖고 얘기하는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바닥이 드러나고 풍선이 꺼지는 바람 빠지는 격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발언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에 갔다가 어제는 대구에 가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저도 뭐 이 정치 취재를 오래 하고 했지만은 밀란, 뭐 미친 소리, 뭐 이런 발언은 글쎄요, 저도 잘 정치인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너무 정치인 흉내를 내는데 너무 좀 어거지고 좀 자기적인 게 보이죠. 그 5.18 묘지 가수도 묘비명을 묘비 비석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너무 그 좀 값싼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여주는데 너무 좀 자기적이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기성 정치인들이 해도 꾸밈 내는 그런 행태가 너무 좀 꼴물견이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글쎄요.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저도 삐뚤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뭐 이 대구 지역 에서 뭐 이게 잘 해줬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뭐 밀란이 났을 정도다라는 뭐 다른 사람의 전언을 이용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고. 충청도나 호남이나 뭐 경기나 강원도에서 뭐 제주도에서는 밀란 나는 그러니까 대구 시민보다 못한 그 수준이라는 얘긴지. 네. 그러니까 좀 이해득실도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 이런 강한 단어, 강한 발언 이런 게 나온다고 좀 보세요. 주 그러니까 120시간 뭐 이런 발언도 그렇고. 정치적 역량을 축적되기도 전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뭐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론조사에 그거에 힘입어서 나와서 불쑥하다 보니까 네.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를 또 따라가야 되겠고 따라가는데 본인하고는 잘 안 맞지, 옷이 안 맞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좀 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참 윤 전 총장의 바닥과 뭐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 또 다른 뭐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도 야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사실상 대선 주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참 딱하게 된 게요. 네. 국민의힘도 딱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기존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원희룡 또는 네. 뭐 박진은 의원 뭐 등등 네네. 여러 사람이 하태경 지금 의원, 대선 후보의 하태경 네. 뭐를 하는 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고 공당인데 네. 자체 내에서 후보들을 키우고 역량을 좀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신상품 경쟁을 하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 안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이 뜨니까 윤석열 쪽으로 입당하라고 자꾸 네. 애초롭게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그 누구죠? 최재형 전 원장.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던 분을 또 꼬드겨가지고 또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네. 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애처롭다. 공당 제1당으로서의 네.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고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네. 나도 자기 당에 있는 소속된 후보들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부터 지금 좀 그러니까요. 허우적거리니까 네. 영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씩 뭐 회복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국민의힘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걸 지지율 조사를 봐도 여권 쪽에 또 더 많은 관심, 지지율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전체 후보를 다 합해 보면 이게 또 민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민주당은 이제 지난 예비 경선을 통하면서 지지세나 국민들 관심과 제가 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네. 지지도도 좀 많이 상승을 기류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차피 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제 회복돼야 되고 민생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네.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그 말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네. 현안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역량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또 성원을 잘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 경선 과정을 아주 매끄럽고 나이스하게 아주 좀 훌륭하게 잘 해낸다. 이런 네. 이 역량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역량이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보고 판단하시겠네요, 국민들께서. 네,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위원장의 임무가 정말 막중합니다. 책무가. 예. 잘하셔야겠어요. 예, 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황을 좀 봐야겠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로서 뭐 김동연 전 부총리나 아니 다른 뭐 이 안철수 대표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3지대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하든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예측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입당하고 싶지 않을 테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특별히 얻어질 어떤 이득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별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매력적인 당이 아니다. 거기도 뭐 자체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매력 있는 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네. 구태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기성정치권에 그냥 파묻혀서 n분의 1로 전락할 수 있다. 네.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 아마 쉽게 입당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입당하라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꼬드기지만 음,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결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합당이 쉽지가 않다. 자기들끼리 네. 뭐 소위 제3지대든 뭐든 새로 결성을 하고 음, 싶다. 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근데 그래서 예. 저희는 뭐 그런 거든 저런 거든 어느 시나리오든 다 대비하고 할 음.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제3지대라는 게 글쎄요. 이게 또 실체가 있나요?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 이거는 많이 좀 거론되어 왔던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한국적 현실에서는 네. 여전히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정당이 음. 독합정 구조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그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당들이 세력화가 안 돼 있고 기반이 구축 안 돼 있기 음. 때문에 사실 제3지대라고 해봤자 네. 부스러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말하자면 여기저기 그냥 부스러기가 모여서 좀 음. 심하게 말하면 부스러기 정당처럼 네. 파편화되어 있는 아하. 정체성도 없는 그냥 예. 필요에 따라서 뭉친 그러니까 별로 결속력도 별로 없겠죠. 음. 그런 거기 때문에 별로 파급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파급력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오늘 송영길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한 거군요. 네거티브 자유행위 이거는 안 된다. 이걸 통제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고 각 후보가 다 모여서 한번 신사협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도 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지도부와 한번 뭐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사협정 아니면은 어떤 네거티브와 금도를 넘는 그런 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그 뭔가 약속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되 네, 아주 매너 있고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경쟁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음, 더불어민주당답게. 그런데 네, 만약에 금도를 벗어나서 좀 눈살찌 부리는 행위들을 하면 결국은 음, 후보들 자신도 마이너스고 당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위한 자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음, 한번 그것 또한 뭐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대선 후보답게 어떻게 모양 좋게 하는 음, 것을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많습니다. 네, 뭐 위원장님 바쁘실 달래기도 것 해야 같은데.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네. 욕 욕도 먹어야 되고. 예, 아니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 이제 경선 본경선 초기에 원래 TV 토론이 잡혔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특히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아니 상승세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 이 토론 가서 더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토론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뭔가 글쎄요. 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거 전혀 어떻게 그런 거 보세요? 예, 없고요. 예. 그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저는 이제 토론을 하자는 어떤 사정이라도 해야 된다. 계속 더 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물론 선관위에는 이견이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니까 그것만이라도 잠정적으로 네. 중단해야 음, 된다라는 이견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예정된 KBS나 네. 방송 토론을 취소하게 된 거는 음, 그 방송사 사정이 큽니다. 아, 방송사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면 음, 연기되기 전에 김센 그런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네. 연기되고 확정된 다음에 하고자 한다. 음, 이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사정이 주로 작용해서 취소를 한 거지 뭐 어느 음, 후보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한 네.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다. 제가 이낙연 후보 쪽도 잘 음, 설명을 드렸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음, 그런 의심을 일정 부분 했던 건 그런 전혀 음, 근거 없는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자,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혀 뭐 그런 걸 할 사람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기 또 저 PR을 박정호 하고 기자님이 계시네요. 아시잖아요. 제가 네. 착하다는 거.
자, 오늘 방송은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 별로 뭐 제가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다 착하시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또 당의 이 경선 관련된 얘기, 또 현안에 대한 얘기 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자주 여쭤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 말씀을 들어봤습니다.